옛날 옛적 경기도 외진 어느 마을 끝자락에 월선마님이라 불리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곧고 고운 용모의 매화처럼 곧은 허리를 가졌으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고 자식 하나 없이 7년을 수절 중이었죠. 허나 사람들 말로는 이 마님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또 머슴이 도망쳤다 카더라. 이번엔 아예 땔감도 내던지고 튀었대. 요 그 마님, 성질머리가 장난 아니라잖소. 미모야 알아주지. 근데 그 눈빛이 으스스하다 카대.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의 집에 복녀라 불리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복녀는 마님의 과거 여종이었으나 지금은 고깃집 사내와 혼인하여 팔자 좋게 살고 있는 여인이었죠. 마님, 오랜만이오이다. 날이 좋아서 왔어. 마님 얼굴도 좀 보고. 복녀는 어느새 안채까지 성큼 들어와 팔짱을 끼고 마루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찻잔을 들고 있었고 아무 말이 없었죠. 에이그, 여전하시오. 참 고우시긴 한데 그 성정은 여전하시네. 어쩌면 그렇게 정이 없을꼬? 그래서 다들 도망가는 건 아닌지 몰라. 마님은 말없이 차를 들었으나 잔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우리 양반은 밤마다 제 손 꼭 쥐고 자요. 복녀야, 내가 곁에 있으니 따뜻하구나 그러는데. 마님은 언제 그런 말 들어보셨을까? 그 입 다물라. 아이고, 왜 이리 예민하셔요? 난 그냥 옛정 생각나서 와 본 거잖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마님도 이제 기둥 하나쯤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 바람이 불면 기댈 때가 있어야 하잖아요. 마님의 입술이 타르르 떨렸습니다. 복녀는 마님이 뭐라 하지 않자 더 기세등등해졌죠. 듣자 하니 또 머슴 새로 들인다고? 그놈도 오래 못 버티면 이젠 마님 손으로 다 하셔야 할 텐데. 애고 불쌍도 하셔라. 나가라, 복녀야. 아이고. 그래도 말이 통할 때가 좋지요. 나중에 머슴한테 버럭 소리 지르기 전에 말 좀 곱게 하는 법을 배우시지요. 복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마님은 찻잔을 가만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삭이 그릇에서 손끝이 싸늘했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칠복이라 하더라. 이번엔 좀 오래 버텨야 할 텐데. 다음 날 마루 아래에서 장작을 패는 굵은 팔뚝이 보였습니다. 한 사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죠. 허이차. 이놈 장작이 웬 돌덩이 같노? 그 사내 이름은 칠복이라 했습니다. 몸은 건장하고 눈빛은 짐승 같았으며 웃을 땐 입꼬리가 능청스럽게 한쪽으로 비틀어졌죠. 마님은 마루 끝에 서서 사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너 새로 들인 머슴이냐? 사내가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시구먼요? 아이고 얼굴이 딱 들은 대로요. 곱디곱소. 근데 눈빛이 아주 사나워요. 정이 안 붙겠다 싶었는데 버릇없구나. 에이,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칠복은 마루 아래 쪼그려 앉아 말없이 마님을 올려다보며 말을 했습니다. 그 눈빛 말이요. 아따, 내가 예전에 사귀던 계집도 그런 눈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계집이 나중엔 웃더이다. 내가 장단을 좀 알았거든요. 마님은 순간 당황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 기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마님이 뭐 워낙 곱다 하니까 머슴도 긴장 좀 해야지 않겠소. 칠복은 웃으며 도끼를 다시 들었습니다. 땀이 번들거리는 팔, 깃 없는 저골이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골이 끈을 고쳐 묶고 누웠지만 자꾸만 칠복의 말과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곱디곱소. 근데 정은 안 붙겠다 싶었는데 사귀던 계집도 그런 눈을 했거든요. 마님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랐고 심장은 괜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놈은 대체 어디까지 건드리는 것이냐?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님은 마루 끝에 앉아 다듬이질을 하던 중이었죠. 방금 전 복녀가 다녀간 탓인지 이맛살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물지개를 짊어진 칠복이 허리를 툭툭 두드리며 나타났죠. 에이구 마님, 날씨가 좋습니다. 마님 얼굴빛만큼이나요? 마님은 고개를 확 돌려 말했습니다. 이놈아, 아침부터 어디다 입을 놀리는 거냐? 허 마님, 이 입이 있어 말을 했을 뿐인데 그리 노여워하시면 입도 도망가겠습니다요. 닥치지 못할까? 어디서 그런 능글맞은 소리를 내뱉고 다니느냐? 그 입방정 때문에 지난주에 도망간 머슴들보다 더 빠르게야. 칠복은 물지개를 마당에 내려놓고 툇마루에 앉아 대들보를 쳐다보며 쉬이 웃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소. 그놈들은 그 입방정을 감당 못해 도망갔을 테고 저는 그 입방정으로 마님 마음에 들어앉을까 하여 남았지요. 허,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내가 그리 만만하더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말거라. 반푼이면 아직 반은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니요. 칠복은 눈을 꿈뻑이며 천연덕스럽게 웃었고 마님은 두 손에 쥔 방망이를 덜컥 내려쳤습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하면 내 방망이로 내 등짝을 쪼개줄 것이다. 허, 마님이 등짝을 쪼갤 때 쓰는 방망이면 그거야말로 애정의 방망이가 아니겠소. 이 미친놈아. 마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칠복은 황급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오, 마님. 근데 어쩌면 좋소. 마님 얼굴 붉어지시니 더 곱소. 그런 표정에 약한데 심장이 두근거리오. 이놈이 진짜. 너, 나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칠복은 마당에 놓인 수레를 끌며 슬슬 뒤로 물러났지만 발걸음은 전혀 급하지 않았습니다. 나가긴 나가죠. 근데 마님, 그리 성질 부리시면 밤마다 외풍이 더 셀 텐데. 그건 참 쓸쓸한 기운이 될 텐데 말이요. 마님은 등 뒤로 돌아선 채 이를 앙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제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죠. 해 진력이 되자 칠복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허이. 으쌰. 등줄기로 땀이 흐르고 저고리는 허리에 묶인 채 알통이 번쩍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슬쩍 보고 문 뒤로 숨은 마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허, 어디서 저딴 놈이 굴러 들어와서는 말끝마다 이 여인을 홀려 먹을 셈이냐. 그러면서도 발끝은 문기둥 뒤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부엌 쪽 마루에 쪼그려 앉아 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 마님도 맡으시겠지. 그는 작게 웃으며 불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님, 혹시 이 밤 외로우시거든 고구마 하나 드릴까요? 제가 입으로 불어 식혀서 드리면 더 달 것인데. 아니면 내 아랫도리에 다른 고구마도 있고. 그 말에 안채의 창호가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칠복은 고개를 갸웃하다 웃으며 혼잣말로 말했죠. 허, 안 받으시겠다니. 내일은 더 뜨겁게 구워야겠구먼.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 어깨에 햇살이 퍼지며 물을 뿌린 돌바닥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더위에 마루까지 쓸어야 쓰겠어. 칠복은 우통을 훌렁 벗어젖히고 대청마루를 훔치고 있었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흘러내릴 때마다 마님의 눈길도 함께 흘렀습니다. 저런 근육이 있는 줄은 이 집에서 몇 달을 지내도록 몰랐지? 마님은 안채 창살 너머로 그 모습을 힐끔거리며 괜히 부채만 더 세차게 부채질했습니다. 아니, 저 자식이 저리 우람했단 말이야? 머슴 주제에 무슨 말 타는 무관처럼. 그러면서도 시선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한 손엔 물바가지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마당돌을 문지르며 허리를 굽힌 그 모습.
그때 문득 칠복이 등을 돌려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님과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마님은 식은땀이 등을 훑는 것 같아 후다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에도 칠복은 마님의 얼굴빛을 읽은 듯 슬며시 웃음을 흘렸습니다. 잠시 뒤 마님은 애써 태어난 척 부엌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칠복은 그제야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피해 구석을 쓸며 중얼거렸죠. 참, 날도 더운데 왜 이리 등골이 서늘해지노? 점심 무렵이 되자 복녀가 등장했습니다. 장에 나갔다 오느라 얼굴이 벌겋게 익었지만 입은 여전히 쉴 틈이 없었죠. 마님, 오랜만에 뵙자마자 얼굴이 그리 붉으시면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닥쳐라. 아이, 참, 내가 뭘 했다고. 요즘 마님 눈빛이 뭐랄까, 들판에 암말 같다 할까요? 여름 햇살에 감정이 끓는다 해야 하나? 너 그 입 다시 놀리면 혀를 뽑아버릴 줄 알아. 아이고, 무셔라. 근데 진짜 이상하긴 하더이다. 아까 칠복이 지나가는데 마님한텐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에이,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 농이라도 던졌을 텐데. 그야 바쁘니까 그랬겠지? 크크, 아니면 혹시 딴 여인 생긴 건가? 그 말에 마님은 부엌칼을 꽉 쥐었습니다. 복녀는 그걸 보고도 전혀 겁내지 않았죠. 마님, 그러다가 진짜 딴 여인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그놈이야 뭐 끈 떨어진 연줄처럼 이리저리 가버릴 놈인데 넌 대체 오늘 무슨 말을 그리 해대는 거냐? 마님은 이내 불이 나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복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능청스러운 미소를 흘렸죠. 응, 아주 제대로 걸렸구먼. 이래야 제맛이지. 근데 속이 바글바글 끓어야 뭔가 터지지. 그리고 복녀는 장바구니를 마루에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근데 칠복이 진짜 눈길도 안 주긴 하더라. 그게 일부러인지 겁이 난 건지 그건 나도 모르겠네. 그날 저녁 무렵 마님은 대청에 앉아 물잔을 기울이며 텅 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칠복은 아침 이후로 그녀를 슬쩍 피하듯 나타나지 않았죠. 이게 뭐지? 괜히 눈치챈 건가? 아니, 그럴 리가. 그런 쪽으로는 백치 같은 놈인데. 아니, 눈치가 있긴 했던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의 물잔은 자꾸만 흔들렸고 부채질하던 손끝엔 열기가 아닌 허전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울리고 마당 끝 담장 너머로 칠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다 멈추었습니다. 칠복은 문득 안채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 꺼진 창 너머 마님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복은 이내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고요했지만 마님의 가슴은 쿵쿵 소리를 내며 요동쳤습니다. 며칠째 마님은 밤마다 창문 틈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칠복이 마당을 오갈 때는 괜히 다리 꼬고 앉아 있다가 정작 그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입술을 깨물고 등을 돌렸죠. 그의 눈빛이 멀어질수록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멈춰질수록 마님의 속은 이상하게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님은 방 안에 앉아 침침한 햇살 아래 찻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발소리. 복녀가 문도 두드리지 않고 벌컥 들어왔죠. 마님, 살아 계셨어. 요즘 통 문을 걸어 잠그시고. 혹시 꿈에라도 그놈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그렇다면야 마님이 요새 입술 깨무는 그 버릇 딱 설명이 되지요. 얘야, 복녀야. 오늘은 정말로 한마디만 더 거슬리면 내 너를 확. 아이고야, 내가 언제 마님을 건드렸다고 그러시오. 그저 요즘 마님이 말 안 해도 티 나는 눈빛을 가졌단 말씀이지요. 복녀는 마주 앉지도 않고 그냥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 웃었습니다. 근데 마님, 요즘 머슴 칠복이 말이 없지 않소? 그래서 어쩌자고. 어머, 진짜 신경 쓰이시나 보네. 그런 목소리 처음 들었어. 그리고 딱 가슴이 헛헛해진 여인의 말투.
그동안 그렇게 싸늘하더니 이제야 좀 따뜻한 숨결이 보이는데요. 그 입 조용히 해라. 마님, 예전 마님은 화가 나도 눈만 번쩍였지 손끝은 떨리지 않았소. 근데 오늘은 손에 든 찻잔이 벌벌 떨리네요. 마님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복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말대로다. 그래, 떨린다. 그놈이 말을 안 하니 속이 미친 듯이 뒤집힌다. 된장인지 욕망인지 구분도 안 되는 이 감정, 내가 알겠느냐. 복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조용해진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지요. 마님은 늘 기둥만 세워놓고 그 옆에 기댈 줄은 몰랐지요. 항상 버티는 것만 배웠으니 기대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긴요. 기댈 줄 모르면 그 기둥은 언젠가 부러지지요. 지금 칠복이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은 곧 무너질 듯 하면서도 마님은 허락을 안 하니까요. 복녀야, 너 이제 그 입 다물고 꺼져라. 오늘은 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정말 너한테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 네, 복녀는 살짝 웃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마님, 오늘 마님 눈엔 생기가 도네요. 마님은 지금 여인이 되었소. 그놈 머슴 하나가 마님을 사람답게 만든 걸지도 몰라요. 복녀가 떠난 뒤 마님은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기와 끝에 걸려 있었죠. 나는 왜 이리 멍청한 걸까? 왜 그놈을 기다리고, 왜 그놈이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마님은 스스로를 탓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바깥에 칠복의 방 앞으로 걸음을 옮겼죠. 문 앞까지 가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칠복이, 자느냐?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대답을 안 해도 좋다. 그냥 듣기만 해라. 나, 더는 모르겠다. 이러다간 내가 먼저 내 옷자락이라도 잡고 애원할 것 같다. 그때였습니다. 방구석에서 조용히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왜 안 그러십니까? 뭐, 칠복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환했고 말투는 여전히 능청스러웠습니다. 마님 손이 내 옷자락쯤은 잡아줘도 괜찮은데. 나는 그 손이 따뜻할 거라 생각했는데. 마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고 있는 손, 오만했던 손, 수절의 단단함으로 뭉쳐졌던 그 손이 지금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등불은 꺼진 지 오래였고 마님은 그 어둠 속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파도가 차올라 명치를 치고 온몸이 타는 듯한 무언가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미쳤나봐, 그놈이 겨우 머슴인데 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문고리에 손이 닿았을 때 마님의 숨은 화들짝 놀란 듯 멎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쳤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스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칠복은 방 안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시렵니까? 그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그 안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기척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너, 지금 이러는 거 장난이면 진짜 죽여버릴 거다.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몸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는 마지막 지푸라기였죠. 칠복은 말없이 마님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발끝에 손끝 하나를 얹었습니다. 그 찰나 마님의 숨이 터졌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말랬잖아. 하지만 몸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눈은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칠복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마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마님이 하시죠.
이 몸은 오늘 밤 마님의 손끝 하나에 따라 살겠습니다. 다가오셔도 좋고, 돌아서도 좋고. 다만 마음만은 숨기지 마십시오. 이 손이 마님을 안고 싶은 것처럼 마님도 나를 안고 싶으시다면? 마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장대비 쏟아지는 한여름 들녘처럼 그녀의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한 번만. 그냥 오늘만. 너, 나 안아줘. 그 순간 칠복은 아무 말 없이 마님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으로 들어가던 순간 마님의 몸에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숨은 한 생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누군가의 품에 기댄 감각. 옷깃은 언제 풀렸는지 모르겠고 저고리는 언제 어깨를 벗었는지도 모르게 그 밤은 마님의 기억 속에서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손끝이 팔을 더듬고 입김이 목선을 스쳤을 때 마님의 숨이 끊겼다 이어졌습니다. 심장은 통째로 뒤집혔고 허벅지 안쪽부터 무언가가 올라와 가슴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이 열렸고 입 밖으로 새는 숨과 울음이 섞여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그녀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터졌습니다. 심장도, 땀도, 소리도 모두가 마치 빗장에서 풀려난 것처럼 마구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마님은 그 안에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절정을 벼락이 치듯, 바다가 들이닥치듯 맞이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고, 숨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밤, 마님은 칠복의 품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패배가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되었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처음으로 나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루 박창호지 위로 달빛이 흘렀습니다. 그 달빛은 이제껏 그녀를 감싸던 수절과 고독의 그림자를 하얗게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뜨자 마님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한참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어딘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싸늘하던 눈빛이 조금 풀어졌고 무심하던 입술선에는 기척 없는 여운이 감돌았죠. 마님은 조심스레 머리를 다시 틀고 고운 분을 살짝 찍어 이마에 덧발랐습니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이 늘 말하던 신경질 가득한 과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님은 더는 여종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마루를 닦던 머슴에게도 괜히 흙 발자국이 났다 해서 호통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물은 마루 끝에 놓고 가라. 그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무언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마을 안악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선마님, 요즘 어쩐지 얼굴이 말랑해졌지 않소? 응응, 눈매가 달라졌어. 예전엔 사람 잡을 듯이 째려보더니 요새 뭐랄까? 좀 촉촉해. 그 머슴 때문 아니겠어? 얼굴도 시원시원하더니 실한가 보지? 흐흐. 어디서 소문이 퍼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날의 일을 마을 모두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장독대 너머로도 우물가 너머로도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칠복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마님에게 능청스러운 농담을 건네지 않았고 마님 앞에선 예를 더 차리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칠보가, 장작은? 안채 마루 끝에 쌓아두었습니다. 마님. 그래. 어젯밤엔 바람이 차지 않더냐? 머슴은 그 정도 바람엔 익숙하옵니다. 그 말은 들어주는 듯하면서도 어떤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마님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또다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어째서? 왜 저러는 거지? 그 밤 이후 내가 먼저 무너졌다는 걸 안 순간부터 저러는 건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인가? 그날 오후
복녀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입가에 웃음을 가득 품은 채였죠. 아이고 마님. 요즘은 아침마다 안채에서 매화 향이 난다 하대요. 혹시 매화꽃이 아닌 다른 기운이 스며든 건 아니겠지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 입 놀릴 생각 말아라. 에이, 왜 그러셔요? 사람들이 그러더이다. 마님께서 요즘 마루를 어찌나 조용히 건너시든지 그 발끝마저도 수줍어졌다 하더이다. 마님은 말없이 찻잔을 들었고 복녀는 자리를 잡고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마님, 그 멋음 요즘 말수가 줄었지요. 마님은 그 말에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에이, 제가 그걸 모를 리가요? 그놈 눈빛이 이젠 예전처럼 마님에게 닿지 않더이다. 마치 한 걸음 물러서서 마님이 다시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 같다 할까? 이제는 마님 차례 아닙니까? 그 밤, 그 절정은 마님 혼자만 누린 게 아니었을 텐데. 근데 지금은 마님만 그 기억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마님은 그제야 차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난 그게 억울하다. 복녀는 빙긋 웃었습니다. 마님, 사람 마음이란 가장 격렬한 순간을 준 사람이 차가워질 때 제일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걸 그제야 아는 법이지요. 혹시 칠복이한테 잘못이라도 한 것 아닙니까? 마님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홀로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은 저편 장작 더미 옆에서 도끼질을 하고 있었고 불빛은 그 등 뒤로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안 돼. 한 번만 더 그 품을,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다면 마님은 요 며칠 칠복의 눈빛에서 온기 대신 벽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님, 오늘도 곱습니다 능청스레 던지던 말이 이젠 그저 장작 드렸습니다 딱딱한 말끝으로 바뀌었죠. 그 변화가 마님의 속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녀가 안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국밥 그릇을 들고는 말했죠. 아이고 마님, 요즘 장터 나가면 아주 소문이 무성하더이다. 그 머슴 칠복이 양지마을 뒷동산에 있는 뚜쟁이 딸이랑 다닌다는 소문이 껄껄. 마님의 손에 들려있던 바느질 쌈지가 탁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몰랐소. 아이고야, 마님 너무 속세에 어두우시다. 머슴이라도 남정네인데 한번 달궈졌다가 식으면 다른 화롯불을 찾는 법이지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에이구, 말은 내가 했지만 소문은 온 장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그 머슴이 마님은 손이 너무 얇아잡기 무섭다 했다더군요. 그 손 한 번 잘 잡고는 딴 손을 찾는다니, 흐흐, 남정네란 게 참. 그 순간 마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입 닥쳐, 복녀. 복녀는 흠칫했지만 이내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왜 그러셔요? 그리 화내시는 걸 보니 정말 그놈에게 마음 주신 게 맞긴 맞나 보네. 에이구, 안타까워라. 그날 밤 마님은 속옷만 걸친 채 사랑채 문 앞까지 갔다가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사랑채 뒷마당에선 조용한 속삭임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넌 지금이 기회야. 마님, 금 가기 시작했어. 한 번 더 흔들면 완전히 부서진다. 복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칠복은 나무 기둥에 기댄 채 작은 숨을 토했습니다. 그 여인,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 처음엔 내 말만 듣고 내가 일부러 접근했지. 신경질 부리며 머슴을 쫓아낸다길래 참 한번 골려보자 싶었지. 복녀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더라. 그 불을 내가 잠깐 꺼준 줄 알았는데 이젠 내가 그 불에 대인 것 같기도 하고. 복녀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칠복, 우린 약속했잖아. 그년 예전 나를 노예처럼 부리고 신경질에 물건 집어던지고
사람을 대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그게 그년이야. 내 복수 도와주겠다고 내가 일부러 그 집에 들어간 거잖아. 칠복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너한테 들은 것처럼 마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단지 신경질적인 거지. 난 지금 보면 오히려 내 말이 더 의심이 돼. 그리고 난 내 복수를 위해 쓰는 도구는 아니야. 그러니 깔끔하게 포기해. 뭐라고? 그 여인. 그래도 심성은 나쁘지 않아. 적어도 난 그럴 자격 없어. 그 여인 내 손으로 울게 해놓고 지금 와서 외면하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지. 복녀의 눈가가 흠칫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는 거지? 복녀는 뒤돌아 사라졌고 칠복은 혼자 남아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꾹 눌러 참는 아직 말 못한 비밀들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빛은 마치 은실처럼 고요하게 안채의 마루를 덮고 있었고 그 위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님은 얇은 속저고리만을 걸친 채 두 팔로 스스로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끝은 사랑채로 향하다 다시 주춤하고 결국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번, 두 번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칠복이, 자느냐? 기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다렸고 잠시 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칠복은 안에서 반쯤 벗은 채 어리둥절한 눈으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마님은 문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이 그 순간 터져나왔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날 안아주렴. 다시는 안 이럴게. 다시는 매달리지 않을게. 그러니 오늘 밤만은 외면하지 마렴. 그 목소리는 숨이 끊어질 듯 눈물에 젖어 떨렸습니다. 칠복은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입술을 깨물고 숨을 죽인 채 그 여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마님. 이젠 마님도 누군가의 품 안에서 잠들어도 되는 밤이니까요. 그 말에 마님은 마치 끊어진 시로라기처럼 그 품에 쓰러졌습니다. 칠복은 그 여인을 꼭 안았습니다. 그 품은 지난날의 분노도, 그 밤의 치욕도, 그리고 이름 모를 서러움도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후로 마님과 칠복은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안채엔 밝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랑채엔 따뜻한 장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얼선마님이 어쩜 저리 온화해졌는지 몰라. 눈매도 웃음도 예전과는 사람이 달라졌더라니까. 그 머슴 칠복이 사람 만들었지 뭐야? 그리고 어느 날 둘은 혼인을 올리지도 않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은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엔 부부 이상의 깊은 정이 담겨 있었죠. 마님은 더 이상 짜증도 신경질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복녀가 와도 조용히 웃을 줄 알게 되었고 매일 저녁엔 칠복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보게 만든 첫 번째 사람이었어. 칠복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이 사람이 된 거라면 저는 복받은 놈이올시다. 그러나 그날 저녁 우물가 건너편에서 조용히 그 둘을 지켜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녀였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속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다 가져가는구나. 그 얼굴, 그 집, 그 남정네의 마음까지도. 복녀의 눈가엔 웃음이 스쳤지만 그 안엔 이루지 못한 복수의 씁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좋아, 칠복. 넌 내 말 듣지 않았지? 그 여인 감싸 안았지? 하지만 기억해. 그 여인은 예전에도 사람을 발끝으로 대했던 여자야. 변했다고? 글쎄, 언젠가 또 그 본 모습이 나오겠지. 그러고는 복녀는 조용히 뒤돌아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바람 속에 꺾인 가지처럼 어딘가 아리고 외로웠습니다. 그 후로도 마님과 칠복은 큰 탈 없이 함께 살아갔습니다. 마님은 점점 웃음이 많아졌고 칠복은 날마다 우물을 길어다 안 채로 물을 올렸습니다. 형식은 없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정다운 부부로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부럽고 흐뭇한 풍경이었죠. 다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뒷골목에서 누군가 혼자 분노를 사귀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복수란 것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줄 알았더니 끝내 나 자신을 삼키는 거더라. 누군가는 용서하며 살았고 누군가는 원한을 놓지 못했죠. 허나 오래된 마을 담장에 피어나는 들국화처럼 옛날 옛적 경기도 외진 어느 마을 끝자락에 월선 마님이라 불리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곧고 고운 용모의 매화처럼 곧은 허리를 가졌으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고 자식 하나 없이 7년을 수절 중이었죠. 허나 사람들 말로는 이 마님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또 머슴이 도망쳤다 카더라. 이번엔 아예 땔감도 내던지고 튀었대. 요 그 마님, 성질머리가 장난 아니라잖소. 미모야 알아주지. 근데 그 눈빛이 으스스하다 카대.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의 집에 복녀라 불리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복녀는 마님의 과거 여종이었으나 지금은 고깃집 사내와 혼인하여 팔자 좋게 살고 있는 여인이었죠. 마님, 오랜만이오이다. 날이 좋아서 왔어. 마님 얼굴도 좀 보고. 복녀는 어느새 안채까지 성큼 들어와 팔짱을 끼고 마루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찻잔을 들고 있었고 아무 말이 없었죠. 에이그, 여전하시오. 참 고우시긴 한데 그 성정은 여전하시네. 어쩌면 그렇게 정이 없을꼬? 그래서 다들 도망가는 건 아닌지 몰라. 마님은 말없이 차를 들었으나 잔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우리 양반은 밤마다 제 손 꼭 쥐고 자요. 복녀야, 내가 곁에 있으니 따뜻하구나 그러는데. 마님은 언제 그런 말 들어보셨을까? 그 입 다물라. 아이고, 왜 이리 예민하셔요? 난 그냥 옛정 생각나서 와 본 거잖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마님도 이제 기둥 하나쯤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 바람이 불면 기댈 때가 있어야 하잖아요. 마님의 입술이 타르르 떨렸습니다. 복녀는 마님이 뭐라 하지 않자 더 기세등등해졌죠. 듣자 하니 또 머슴 새로 들인다고? 그놈도 오래 못 버티면 이젠 마님 손으로 다 하셔야 할 텐데. 애고 불쌍도 하셔라. 나가라, 복녀야. 아이고. 그래도 말이 통할 때가 좋지요. 나중에 머슴한테 버럭 소리 지르기 전에 말 좀 곱게 하는 법을 배우시지요. 복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마님은 찻잔을 가만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사기 그릇에서 손끝이 싸늘했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칠복이라 하더라. 이번엔 좀 오래 버텨야 할 텐데. 다음 날 마루 아래에서 장작을 패는 굵은 팔뚝이 보였습니다. 한 사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죠. 허이차. 이놈 장작이 웬 돌덩이 같노? 그 사내 이름은 칠복이라 했습니다. 몸은 건장하고 눈빛은 짐승 같았으며 웃을 땐 입꼬리가 능청스럽게 한쪽으로 비틀어졌죠. 마님은 마루 끝에 서서 사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너 새로 들인 머슴이냐? 사내가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마님이시구먼요? 아이고 얼굴이 딱 들은 대로요. 곱디곱소. 근데 눈빛이 아주 사나워요. 정이 안 붙겠다 싶었는데 버릇없구나. 에이,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칠복은 마루 아래 쪼그려 앉아 말없이 마님을 올려다보며 말을 했습니다. 그 눈빛 말이요. 아따, 내가 예전에 사귀던 계집도 그런 눈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계집이 나중엔 웃더이다. 내가 장단을 좀 알았거든요. 마님은 순간 당황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 기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마님이 뭐 워낙 곱다 하니까 머슴도 긴장 좀 해야지 않겠소. 칠복은 웃으며 도끼를 다시 들었습니다. 땀이 번들거리는 팔, 깃 없는 저골이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고리 끈을 고쳐 묶고 누웠지만 자꾸만 칠복의 말과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곱디곱소. 근데 정은 안 붙겠다 싶었는데 사귀던 계집도 그런 눈을 했거든요. 마님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랐고 심장은 괜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놈은 대체 어디까지 건드리는 것이냐?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님은 마루 끝에 앉아 다듬이질을 하던 중이었죠. 방금 전 복녀가 다녀간 탓인지 이맛살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물지개를 짊어진 칠복이 허리를 툭툭 두드리며 나타났죠. 에이구 마님, 날씨가 좋습니다. 마님 얼굴빛만큼이나요? 마님은 고개를 확 돌려 말했습니다. 이놈아, 아침부터 어디다 입을 놀리는 거냐? 허 마님, 이 입이 있어 말을 했을 뿐인데 그리 노여워하시면 입도 도망가겠습니다요. 닥치지 못할까? 어디서 그런 능글맞은 소리를 내뱉고 다니느냐? 그 입방정 때문에 지난주에 도망간 머슴들보다 더 빠르게야. 칠복은 물지개를 마당에 내려놓고 툇마루에 앉아 대들보를 쳐다보며 쉬이 웃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소. 그놈들은 그 입방정을 감당 못해 도망갔을 테고 저는 그 입방정으로 마님 마음에 들어앉을까 하여 남았지요. 허,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내가 그리 만만하더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말거라. 반푼이면 아직 반은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니요. 칠복은 눈을 꿈뻑이며 천연덕스럽게 웃었고 마님은 두 손에 쥔 방망이를 덜컥 내려쳤습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하면 내 방망이로 내 등짝을 쪼개줄 것이다. 허, 마님이 등짝을 쪼갤 때 쓰는 방망이면 그거야말로 애정의 방망이가 아니겠소. 이 미친놈아. 마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칠복은 황급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오, 마님. 근데 어쩌면 좋소. 마님 얼굴 붉어지시니 더 곱소. 그런 표정에 약한데 심장이 두근거리오. 이놈이 진짜. 너, 나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칠복은 마당에 놓인 수레를 끌며 슬슬 뒤로 물러났지만 발걸음은 전혀 급하지 않았습니다. 나가긴 나가죠. 근데 마님, 그리 성질 부리시면 밤마다 외풍이 더 셀 텐데. 그건 참 쓸쓸한 기운이 될 텐데 말이요. 마님은 등 뒤로 돌아선 채 이를 앙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제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죠. 해 진력이 되자 칠복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허이. 으쌰. 등줄기로 땀이 흐르고 저고리는 허리에 묶인 채 알통이 번쩍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슬쩍 보고 문 뒤로 숨은 마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허, 어디서 저딴 놈이 굴러 들어와서는 말끝마다 이 여인을 홀려 먹을 셈이냐. 그러면서도 발끝은 문기둥 뒤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부엌 쪽 마루에 쪼그려 앉아 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 마님도 맡으시겠지. 그는 작게 웃으며 불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님, 혹시 이 밤 외로우시거든 고구마 하나 드릴까요? 제가 입으로 불어 식혀서 드리면 더 달 것인데. 아니면 내 아랫도리에 다른 고구마도 있고. 그 말에 안채의 창호가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칠복은 고개를 갸웃하다 웃으며 혼잣말로 말했죠. 허, 안 받으시겠다니. 내일은 더 뜨겁게 구워야겠구먼.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 어깨에 햇살이 퍼지며 물을 뿌린 돌바닥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더위에 마루까지 쓸어야 쓰겠어. 칠복은 우통을 훌렁 벗어젖히고 대청마루를 훔치고 있었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흘러내릴 때마다 마님의 눈길도 함께 흘렀습니다. 저런 근육이 있는 줄은 이 집에서 몇 달을 지내도록 몰랐지? 마님은 안채 창살 너머로 그 모습을 힐끔거리며 괜히 부채만 더 세차게 부채질했습니다. 아니, 저 자식이 저리 우람했단 말이야? 머슴 주제에 무슨 말 타는 무관처럼. 그러면서도 시선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한 손엔 물바가지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마당돌을 문지르며 허리를 굽힌 그 모습. 그때 문득 칠복이 등을 돌려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님과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마님은 식은땀이 등을 훑는 것 같아 후다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에도 칠복은 마님의 얼굴빛을 읽은 듯 슬며시 웃음을 흘렸습니다. 잠시 뒤 마님은 애써 태어난 척 부엌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칠복은 그제야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피해 구석을 쓸며 중얼거렸죠. 참, 날도 더운데 왜 이리 등골이 서늘해지노? 점심 무렵이 되자 복녀가 등장했습니다. 장에 나갔다 오느라 얼굴이 벌겋게 익었지만 입은 여전히 쉴 틈이 없었죠. 마님, 오랜만에 뵙자마자 얼굴이 그리 붉으시면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닥쳐라. 아이, 참, 내가 뭘 했다고. 요즘 마님 눈빛이 뭐랄까, 들판에 안말 같다 할까요? 여름 햇살에 감정이 끓는다 해야 하나? 너, 그 입 다시 놀리면 혀를 뽑아버릴 줄 알아. 아이고, 무셔라. 근데 진짜 이상하긴 하더이다. 아까 칠복이 지나가는데 마님한텐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에이,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 농이라도 던졌을 텐데. 그야 바쁘니까 그랬겠지? 크크, 아니면 혹시 딴 여인 생긴 건가? 그 말에 마님은 부엌칼을 꽉 쥐었습니다. 복녀는 그걸 보고도 전혀 겁내지 않았죠. 마님, 그러다가 진짜 딴 여인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그놈이야 뭐, 끈 떨어진 연줄처럼 이리저리 가버릴 놈인데, 넌 대체 오늘 무슨 말을 그리 해대는 거냐? 마님은 이내 불이 나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복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능청스러운 미소를 흘렸죠. 응, 아주 제대로 걸렸구먼. 이래야 제맛이지. 근데 속이 바글바글 끓어야 뭔가 터지지. 그리고 복녀는 장바구니를 마루에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근데 칠복이 진짜 눈길도 안 주긴 하더라. 그게 일부러인지 겁이 난 건지 그건 나도 모르겠네. 그날 저녁 무렵 마님은 대청에 앉아 물잔을 기울이며 텅 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칠복은 아침 이후로 그녀를 슬쩍 피하듯 나타나지 않았죠. 이게 뭐지? 괜히 눈치챈 건가? 아니, 그럴 리가. 그런 쪽으로는 백치 같은 놈인데. 아니, 눈치가 있긴 했던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의 물잔은 자꾸만 흔들렸고 부채질하던 손끝엔 열기가 아닌 허전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울리고 마당 끝 담장 너머로 칠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다 멈추었습니다. 칠복은 문득 안채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 꺼진 창 너머 마님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복은 이내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고요했지만 마님의 가슴은 쿵쿵 소리를 내며 요동쳤습니다. 며칠째 마님은 밤마다 창문 틈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칠복이 마당을 오갈 때는 괜히 다리 꼬고 앉아 있다가 정작 그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입술을 깨물고 등을 돌렸죠. 그의 눈빛이 멀어질수록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멈춰질수록 마님의 속은 이상하게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님은 방 안에 앉아 침침한 햇살 아래 찻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발소리. 복녀가 문도 두드리지 않고 벌컥 들어왔죠.
마님, 살아 계셨어. 요즘 통 문을 걸어 잠그시고. 혹시 꿈에라도 그놈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그렇다면야 마님이 요새 입술 깨무는 그 버릇 딱 설명이 되지요. 얘야, 복녀야. 오늘은 정말로 한마디만 더 거슬리면 내 너를 확. 아이고야, 내가 언제 마님을 건드렸다고 그러시오. 그저 요즘 마님이 말 안 해도 티 나는 눈빛을 가졌단 말씀이지요. 복녀는 마주 앉지도 않고 그냥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 웃었습니다. 근데 마님, 요즘 머슴 칠복이 말이 없지 않소? 그래서 어쩌자고. 어머, 진짜 신경 쓰이시나 보네. 그런 목소리 처음 들었어. 그리고 딱 가슴이 헛헛해진 여인의 말투. 그동안 그렇게 싸늘하더니 이제야 좀 따뜻한 숨결이 보이는데요. 그 입 조용히 해라. 마님, 예전 마님은 화가 나도 눈만 번쩍였지 손끝은 떨리지 않았소. 근데 오늘은 손에 든 찻잔이 벌벌 떨리네요. 마님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복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말대로다. 그래, 떨린다. 그놈이 말을 안 하니 속이 미친 듯이 뒤집힌다. 된장인지 욕망인지 구분도 안 되는 이 감정, 내가 알겠느냐. 복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조용해진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지요. 마님은 늘 기둥만 세워놓고 그 옆에 기댈 줄은 몰랐지요. 항상 버티는 것만 배웠으니 기대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긴요. 기댈 줄 모르면 그 기둥은 언젠가 부러지지요. 지금 칠복이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은 곧 무너질 듯하면서도 마님은 허락을 안 하니까요. 복녀야, 너 이제 그 입 다물고 꺼져라. 오늘은 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정말 너한테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 네, 복녀는 살짝 웃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마님, 오늘 마님 눈엔 생기가 도네요. 마님은 지금 여인이 되었소. 그놈 머슴 하나가 마님을 사람답게 만든 걸지도 몰라요. 복녀가 떠난 뒤 마님은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기와 끝에 걸려 있었죠. 나는 왜 이리 멍청한 걸까? 왜 그놈을 기다리고, 왜 그놈이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마님은 스스로를 탓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바깥에 칠복의 방 앞으로 걸음을 옮겼죠. 문 앞까지 가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칠복이, 자느냐?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대답을 안 해도 좋다. 그냥 듣기만 해라. 나, 더는 모르겠다. 이러다간 내가 먼저 내 옷자락이라도 잡고 애원할 것 같다. 그때였습니다. 방구석에서 조용히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왜 안 그러십니까? 뭐, 칠복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환했고 말투는 여전히 능청스러웠습니다. 마님 손이 내 옷자락쯤은 잡아줘도 괜찮은데. 나는 그 손이 따뜻할 거라 생각했는데. 마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고 있는 손, 오만했던 손, 수절의 단단함으로 뭉쳐졌던 그 손이 지금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등불은 꺼진 지 오래였고 마님은 그 어둠 속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파도가 차올라 명치를 치고 온몸이 타는 듯한 무언가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미쳤나봐, 그놈이 겨우 머슴인데 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문고리에 손이 닿았을 때 마님의 숨은 화들짝 놀란 듯 멎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쳤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스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칠복은 방 안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시렵니까? 그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그 안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기척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너 지금 이러는 거 장난이면 진짜 죽여버릴 거다.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몸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는 마지막 지푸라기였죠. 칠복은 말없이 마님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발끝에 손끝 하나를 얹었습니다. 그 찰나 마님의 숨이 터졌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말랬잖아. 하지만 몸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눈은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칠복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마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마님이 하시죠. 이 몸은 오늘 밤 마님의 손끝 하나에 따라 살겠습니다. 다가오셔도 좋고, 돌아서도 좋고. 다만 마음만은 숨기지 마십시오. 이 손이 마님을 안고 싶은 것처럼 마님도 나를 안고 싶으시다면? 마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장대비 쏟아지는 한여름 들녘처럼 그녀의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한 번만. 그냥 오늘만. 너, 나 안아줘. 그 순간 칠복은 아무 말 없이 마님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으로 들어가던 순간 마님의 몸에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숨은 한 생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누군가의 품에 기댄 감각. 옷깃은 언제 풀렸는지 모르겠고 저고리는 언제 어깨를 벗었는지도 모르게 그 밤은 마님의 기억 속에서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손끝이 팔을 더듬고 입김이 목선을 스쳤을 때 마님의 숨이 끊겼다 이어졌습니다. 심장은 통째로 뒤집혔고 허벅지 안쪽부터 무언가가 올라와 가슴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이 열렸고 입 밖으로 새는 숨과 울음이 섞여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그녀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터졌습니다. 심장도, 땀도, 소리도 모두가 마치 빗장에서 풀려난 것처럼 마구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마님은 그 안에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절정을 벼락이 치듯, 바다가 들이닥치듯 맞이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고, 숨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밤, 마님은 칠복의 품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패배가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되었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처음으로 나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루 박창호지 위로 달빛이 흘렀습니다. 그 달빛은 이제껏 그녀를 감싸던 수절과 고독의 그림자를 하얗게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뜨자 마님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한참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어딘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싸늘하던 눈빛이 조금 풀어졌고 무심하던 입술선에는 기척 없는 여운이 감돌았죠. 마님은 조심스레 머리를 다시 틀고 고운 분을 살짝 찍어 이마에 덧발랐습니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이 늘 말하던 신경질 가득한 과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님은 더는 여종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마루를 닦던 머슴에게도 괜히 흙 발자국이 났다 해서 호통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물은 마루 끝에 놓고 가라. 그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무언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마을 안악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선 마님, 요즘 어쩐지 얼굴이 말랑해졌지 않소? 응응, 눈매가 달라졌어. 예전엔 사람 잡을 듯이 째려보더니 요새 뭐랄까? 좀 촉촉해. 그 머슴 때문 아니겠어? 얼굴도 시원시원하더니 실한가 보지? 흐흐. 어디서 소문이 퍼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날의 일을 마을 모두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장독대 너머로도 우물가 너머로도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칠복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마님에게 능청스러운 농담을 건네지 않았고 마님 앞에선 예를 더 차리며 거리